공군본부에서 공문이 도착을 했어요. 창안제도라는 것이었는데요. 병사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을 말해요. 1등 상금이 30만 원이었어요. 이거 상금 타서 우리 고생하는 대대원들 불고기 회식이나 한번 시켜줘야겠다. 대대원들 한번 불고기라도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족구하는 남자 종남입니다. 이제 새로운 코너, 이름하여 이제 생생 족구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그래서 이렇게 족구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는 이런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셔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한용입니다. 족구 칼럼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족구협회 홍보위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매일 그저께 글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뵈니까 좀 많이 낯설고 새롭고 그리고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 재미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족구 생생 정보통, 족구통, 생생 족구통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혹시 준비해온 게 혹시 있나요? 족구가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세계에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세계로 전파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뭔가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알려야 네. 되겠죠. 네. 뭔가를 알리려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족구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족구의 역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층 깊이 알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족구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족구의 역사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일단은 협회나 이런 데 네. 우리가 많은 홍보 자료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 족구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네, 맞습니다. 삼국시대 아마 축국이라는 놀이가 가장 비슷한 놀이로 저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당시에 그 자료들은 그 삼국 유사에 있는 자료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현대 족구의 시작은 1960년대 공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덕진 선생님과 안택순 선생님께서 공군 본부에서 시행했던 그 창안제도에 제출하면서 우리 족구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덕진 선생님과 안택순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셨나? 저는 그게 먼저 궁금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창안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들,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걸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덕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택 그 두 분의 선생님의 이름을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처음 듣는 그러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네, 일단 당시에 이제 공군 대위, 각각 중위 이렇게 각각 활동을 하고 계셨었고요.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협회에서 51년 만에 어떤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이은기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때 정덕진 선생님과 안택순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그 부대의 군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십니다. 족구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족구가 4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4인제 족구를 처음으로 정착시키신 분이세요. 광주시 족구연합회장을 또 역임을 하셨고 이후에 전남과학대 족구학과 교수로서 우리의 족구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족구가 창안된 게 정덕진 선생님과 안택순 선생님의 두 분이서 이렇게 창안한 걸로 사실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총괄 지휘하셨던 대대장님이 따로 계셨어요. 김진섭 선생님이시고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1960년대 이 시기에 대한 세계적인 정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소련
이렇게 대표되는 동서 두 진영의 냉전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고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북한하고 경기를 하면은 절대 지면 안 된다. 실제로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시상식을 하면은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냉전 시대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군 역시 항상 비상대기 체제를 갖춘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어요. 이에 가장 민감했던 군은 바로 공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3분 대기조, 7분 대기조가 순번을 바꿔가면서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김포에 위치해 있었던 그 공군 11 전투비행단, 101 전투비행대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이곳에 근무하고 있었던 조종사들은 항상 조종사복을 입은 상태로 활주로 끝에 위치한 작은 막사에서 24시간을 갇혀 지내 있다시피 하면서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됐습니다. 이게 제 아무리 냉전 시대였다고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기약할 수 없는 그 북의 도발을 기다린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혈기왕성했던 군인들이 사실 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래 나가서 공이나 좀 찾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종사 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상태로 축구공을 들고 나갔습니다.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양쪽에서 공을 넘기는 놀이였는데요, 그 공놀이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발로 탁구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탁구처럼 똑같이 한 번에 바닥에 선을 넘겨야 됐고, 탁구에 단식이랑 복식이 있는 것처럼 한 팀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팀을 이뤄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경남 사천에 위치해 있었던 공군 훈련 비행단에서 훈련생도들이 틈날 때마다 했었던 공놀이였고요. 무릎 미만의 발만 사용해야 된다는 간단한 규칙만 있었던 놀이였습니다. 역사적인 이 공놀이의 이름은 발로 탁구를 친다고 해서 족탁구, 줄여서 족탁이라고 불리던 놀이였습니다. 이렇게 족탁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102 전투비행대대 대대장님이셨던, 아까 소개했죠, 김진섭 선생님께서 당시에 중령이셨습니다. 대대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배구장에서 공 차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나가보셨대요. 나가보셔서 새로 부임한 장교들, 그때 그 장교들이 바로 안택순 선생님,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배구 네트를 땅에 내려놓고 본인은 좀 처음 보는 공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교를 불러가지고 그 운동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대대장실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툭탁 소리가 났어. 이거 뭔가 해서 보니까 그 중이 새로 부임한 중이 몇 명이 그게 안택선님이 뭐 이런 나이에요. 그 배구 네트를 땅에 깔아놓고는 그 4명이서 한쪽이 2명씩 해가지고 탁구 비슷한 거를 거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불러가지고 거기 뭐냐 그랬더니 사천에서 요새 사천 훈련비행단에서 의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건데 족탁구라고 그러더니 이름을 적었다 이거예요. 이름을 정해가지고 한다고. 그때 그 훈련 생도가 사천에서 비행 훈련하는 짬에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침 저 본부에서 말이에요. 보고본부에서 창안제도라는 거를 부대에 모집한다고 그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창안제도가 그게 1등이면 뭐 10만 원이고 2등이면 뭐 5만 원이고 이렇게 상금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대원들 한번 불고기라도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10만 원이면 대대원들 그 이제 한 30명 가량 밥 같이 먹을 수가 없죠. 점심 한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때. 그래서 야 이거는 왔구나 해가지고. 상금 타서 우리 고생하는 대대원들 불고기 회식이나 한번 시켜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주 기뻐하셨고, 선생님의 그 숙부 되시는 분께서 공군본부의 통신감으로 계셨대요. 통신감이 계급이 소장이거든요. 투스타. 예. 그래서 전화를 좀 걸어가지고 이게 이런 놀이가 있는데 이번 창안제도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 말씀 좀 잘 해주셔서 이게
많이 좀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무도 그걸 안 보냈나 봐요. 창간제도를 당시에. 창간제도를 이렇게 공문을 전국으로 보냈는데 아무도 제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좀 제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우 잘 됐다, 그래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좀 보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날부터 김민섭 선생님께서 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장교들이 이제 한 명을 모았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제 정덕진 선생님, 안택순 선생님,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김진섭 선생님 이후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런 장교들하고 의견들을 이제 교환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공군본부에 이제 제출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이제 훈련 정도들이 끝날지게 요새 하기 시작한 운동인데, 그 어떤 룰도 없고 규정 규칙 뭐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이거를 아주 규칙화해서 내가 그걸 한다고 거기 서문에 쓰고, 이 운동은 돈이 안 든다 우선. 축구공이나 뭐 탁구공이나 뭐 배구공이 제일 좋고 어떤 공에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돌로 이렇게 줄을 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네트가 없으면 들어가면 파울 먹는 줄을 끄가지고 그 파울 존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해서, 문제는 굉장히 사물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이게. 이때 이 자료를 본 장교들은 당연히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김진섭 선생님께서 당시 정확한 이름이 없어서 이게 족탁구라고만 불리던 이 놀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족구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덕진 선생님과 안택순 선생님께서는 김진섭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1968년 5월 공군본부에 이를 제출했고요. 검토한 공군본부는 당연히 이 족구를 1등으로 표창했습니다. 30만 원의 성금을 받았고, 당연히 그 전투 비행단 전원이 아주 배 터지게 불고기 회식을 즐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 족구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구나.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사실. 아, 그런가요? 어떻게 이 공문을 보시고서 이거를 딱 이거다, 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참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하신 좀 아다리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좀 우연인지 이게 필연인지 운명인지, 얼마 전에 김진섭 선생님의 손녀라는 분한테 저에게 메시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족구를 만드신 걸 알게 됐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혹시 이거를 제가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선생님의 블로그 글을 보게 된 김진섭 장군님의 손녀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2022년 2월 25일 향년 93세에 별세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인터넷으로 할아버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69년 공군 전투비행단 101 전투비행대대장으로 근무하시던 시절 족구를 창안하셨다고 하는 선생님의 블로그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신 덕분에 할아버지께서 족구를 창안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공군본부의 창안제도 1등 상금이 30만 원임을 아시고는 왔구나, 이거 상금 타서 고생하는 우리 대대원들 배부르게 불고기 회식이나 한번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대대원들을 지휘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연히 당시 정덕진 대위님의 아드님이신 정일 총장님이 조문으로 오셨고, 아드님께서도 예전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김진섭 장군님과의 족구를 만들었던 순간을 회상하시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글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별세 93세 이제 별세를 하시고 이제 서울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정덕진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대전 현충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으시거든요. 저 같은 족구인도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협회에서도 아마도 선생님들께 그래도 감사한다는 참배의 인사를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뒷이야기를 잠깐 좀 전달을 하면요. 선생님, 안택순 선생님과 우리가 만남으로 해서 선생님의 전화를 걸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만남을 꺼려 하셨습니다. 이유는 난 족구를 만들기만 했지 족구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족구라는 이름으로 나서기가 미안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은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사실 안택순 선생님 같이 초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협회에서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대대원들에게 불고기식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싶어 했었던 그 한 대대장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족구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족구인들도, 우리 족구 후배들도 이 선배님들의 그 뜻을 받아서 서로 감싸주고 우리 족구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게 우리 후배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정말 이제 자긍심도 올라가고 네. 이제 진짜 족구를 가볍게만 보지 말고 좀 더 지금 네. 되게 저희 지금 족구가 지금 되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똘똘 뭉쳐서 족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또 역사를 알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기회를 좀 빌려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우리 저에게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던 김진석 선생님 손녀분이시죠. 김지영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꼭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지금? 예, 일단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 그 이은기 선생님과 만남 장소에 그리고 안택순 선생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아무래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해서 홍기용 현 회장님 그리고 박종민 지도자 위원님 그리고 당시에 그 원주화랑의 백신 선수가 같이 세 분이 이렇게 같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은기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택순 선생님까지 정말 우리 족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후배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김진섭 선생님 그리고 정덕진 선생님 이 자녀분들 유족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정말 그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생생 족구통 첫 번째 시간 우리 족구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 고생 수고해주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이걸 마치고 앞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 네. 칼럼 쓰시는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그 칼럼의 내용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내용들을 뭐 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자리를 뭐 주기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실 건가요?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서로 이렇게 시간이 좀 맞는다면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생생 족구통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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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들이 좋아가지고. 그런가요? 네. 너무 못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자료들이 이제 같이 나갈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비흥미거리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